자, 보겠습니다. 10월달 전국 연합행정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동표현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뜻을 나타낸다. 사동표현에 대한 이야기고요.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파생적 사동은 사동, 접사, 이히, 리기, 우구, 추가 부터 만들어지는데 높이다, 좁히다, 울리다, 옮기다, 비우다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일부 용어는 사동, 접사의 결합에 제약이 있기도 하다. 예컨대 시사에 다니다, 손을 만지다와 같이 어간이 이로 끝나는 동사는 사동, 접미사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 형과 만나다, 원수와 맞서다와 같이 특정한 상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 와하고 과가 있는 경우 그렇고요. 그 다음 돈을 주다와 같이 주거나 받는 뜻을 가진 동사는 사동 접사와 결합되지 못한다. 얘네들은 사동 접사와 결합되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한편 사동 표현은 먹게 하다, 잡게 하다와 같이 몸무게 하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통사적 사동이라고 한다. 즉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으면 파생적 사동, 그 다음 몸무게 하다가 붙으면 통사적 사동, 뭐 여기까지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15세기 국어에서도 사동 표현이 쓰였다. 15세기 국어에서도 사동 표현이 있었답니다. 우선 파생적 사동은 즉 피동 전미사가 붙는 거, 사동 전미사가 붙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생적 사동은 사동 전미사가 붙는 거 볼게요. 이히, 기, 오후, 호후, 아읍 얘네들이 사동 전미사고요. 파생적 사동. 그 다음 다만 겉과 같이 디귿불규칙 용어는 어간이 디귿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 어미가 왔을 때 디귿이 리을로 변하잖아요. 그런 거를 디귿불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즉 어간 겉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데 이 리을로 바뀐 상태에서 이라고 하는 사동 전미사가 붙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 한편 현대 국어의 몸무게 하다에 해당하는 통사적 사동도 있었다. 이때 보조적 연결어미는 몸무게 그가 쓰였고요. 몸이나 자음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 또는 이다의 이 뒤에서는 뭐가 쓰였냐면 에으로도 쓰였답니다. 그 다음 어깨 하다와 같이 몸무게 하다 이렇게 결합된 통사적 사동도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결국 보면은 어간이 이로 끝나는 동사나 특정한 상대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 와나 과 이런 부사어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주거나 받는 뜻을 가진 동사 이런 애들은 사동 접사가 결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즉 이희리기 우구추가 자연스럽게 다 붙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15세기 국어에서도 사동 표현이 있었는데 파생적 사동, 즉 사동 전미사로는 이히, 기, 오후, 호후, 아으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디귿 불규칙 용언 같은 경우에는 이가 어간 디귿이 리을로 바뀐 상태에서 붙었답니다. 그 다음 통사적 사동이라고 있었는데 즉 현대 국어에서 통사적 사동은 몸무게 하다. 근데 보조적 연결음이 개 대신에 15세기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같이 이런 개도 사용했고 그라는 것도 사용했다. 그 다음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나 이다의 이 뒤에서는 의라는 것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 15세기 국어 마찬가지로 몸무게 하다 이런 형태의 통사적 사동 표현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볼게요. 선물을 받다 시간이 늦다는 모두 파생적 사동이 불가능한 동사이다.
파생적 사동, 즉 사동 전미사가 붙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늦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된다? 늦추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 넋을 기리다와 달리 연을 날리다는 사동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동사이다. 자, 날리다 같은 경우에는 날다에 리가 붙어서 날리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디귿 공을 던지다와 달리 추위를 견디다는 어간이 이로 끝나기 때문에 사동 접사가 결합하지 못한다. 이것도 잘못됐죠. 왜냐하면 던지다에서 어간은 던지까지, 추위를 견디다에서 어간은 견디, 둘 다 뭐로 끝났다? 이로 끝났다. 그 다음 적과 싸우다, 동생과 닮다는 모두 특정한 상대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사동 접사가 결합되지 못한다. 그런 말 나와 있었죠. 그래서 맞는 말.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보기 사동 표현에서 A와 D를 탐구해 얻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선택해 볼게요. A에서는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 보조적 연결음이 의가 결합되었군. 즉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보조적 연결음이 의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본문에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 B. B에서는 사동접사가 결합할 때 어감 받침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군. 지금 여기서 원래는 듣다잖아요. 근데 이것이 디귿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들이 하고서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 다음 3번 B를 통사적 사동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드대하로 나타낼 수 있겠군.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간이 듣다잖아요. 듣. 거기에다가 뭘 붙인다? 못목에 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한다? 듣게 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3번 선택지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C는 아가, D는 호가 여기 있습니다. 아라고 되어 있고요. 호라고 하는 사동 접사가 붙었습니다. 동사 어간의 결합에 만들어진 파생적 사동이고 맞는 말이죠. 여기 이런 이러한 사동 접사가 있었다. 이런 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5번 C, D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사동 접사. 즉 현대 국어에서는 사동 접사가 이히, 리기, 우구, 추 그래서 이런 건 없었잖아요. 오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이 변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자음 체계를 참고해서 설명해 볼까요? 그래서 맞이, 꽂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맞이로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만 변한다. 맞이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디귿이 뭘로 발음된다? 지읒으로 발음된다. 그러면 조음 위치 변하고요. 조음 방법 변합니다. 둘 다 변하죠. 그래서 조음 위치만 한 번 변한다. 잘못됐고요.
그 다음 꽃눈을 발음할 때 음은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만 2번 변한다. 일단 볼게요. 꽃눈 하고서 요거는 끝소리. 그러면 치읓이 디귿으로 된 거잖아요. 즉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변했고요. 그 다음 꽃눈이 다시 뭐가 된다? 꽃눈, 이거는 뭐다? 비음화. 그러면 디귿이 니은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위치는 그대로지만 뭐가 변했다? 좋은 방법이 변했죠. 자, 그럼 볼게요. 꽃눈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 변동에서는 좋은 위치만 2번 변한다. 그렇지 않죠? 좋은 방법이 2번 변했습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3번 강릉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 변동에서는 좋은 방법만 한 번 변한다. 강릉. 이거 뭐다? 비음화. 그러면 리을이 니은으로 변한 거잖아요.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면 뭐가 변했다? 좋은 방법. 그래서 답은 3번. 좋은 방법만 한 번 변했고요. 그 다음 4번 선택지. 신뢰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 변동에서는 좋은 위치가 변하는 좋은 방법이 변한다. 그래서 신뢰 이거보다 유망. 그러면 뭐만 변했다? 좋은 방법만 변했습니다. 그래서 X. 5번 선택지. 앞날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 변동에서는 좋은 방법이 변한 후 좋은 위치가 변한다. 앞날 일단은 뭐다? 이건 뭐 끝소리겠지. 이건 피읍이 비음으로 변한 거잖아요.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 앞날 하게 되면 뭐 비음함. 이건 뭐가 변한 거다? 비읍이 뭘로 변했다? 미음으로 변했다. 그럼 뭐가 변했다? 좋은 방법. 그래서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선택지도 잘못됐고요. 그 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번. 자,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보기 밑줄 치인 관용어에 대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자, 볼게요. 문제 보기 전에 잠깐 이거 보겠습니다. 자, 관여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관여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일단 관형사는 관영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체온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으면 그 덩어리는 관영어. 그 다음 체온 단독으로 뒤에 있는 체온을 꾸며주면 앞에 있는 체온은 관영어. 우리 학교에서 우리는 관영어입니다. 그 다음 용언에 동사나 형용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는, 던이 붙어 있으면 그 덩어리는 관형어. 그 다음 관형절이 있는데 관형절이란 건 주어나 서술어를 가진 작은 문장에 그 서술어 부분에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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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는, 던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으면 그 절은 관형어가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이그저라는 것은 이 단어는 그 품사 통용으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즉 이그저는 지시 대명사일 수도 있고 지시 관형사일 수도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이그저 뒤에 조사가 있으면 대명사고요. 이그저 뒤에 조사가 없이 체온이 나와 있으면 관형사입니다. 물론 관형사니까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그 이 온갖은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보게 되면 그 시기에서 뒤에 조사가 없고 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사 됐고요. 이 구절할 때 마찬가지로 이 뒤에 조사가 없고 체온이 있지요. 그래서 관형사. 온갖은 실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다 관형사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선택지 정해진 있는 방황했다는 모두 용언의 관형사형 즉 정해지다에 뭐가 붙었다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있다에 뭐가 붙었다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방황하다에 뭐가 붙었다 던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이 얘네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부른다. 용언의 관형사형은 관형어가 됩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그 이는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을 가리키며 뒤에 있는 말을 꾸며준다.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관형사 맞고요. 그 다음 나의 사춘기의는 체언의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뭐가 있다? 의의가 있다. 이 의의가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가 붙은 이 덩어리는 문장 성문으로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정해져 있는 온갖 방황에 떠는 다 관형어입니다. 각각 문장에서 생략될 수 없다 해서 그랬는데 이 온갖 같은 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지워도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보기의 기억 리을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밑줄 친 단어를 통해 합성의 형성 과정을 탐구해 보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보고 갈게요. 자,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있는데 비통사적 합성어가 아니면 다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순 배열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언끼리 결합했는데 용언의 어감만 있어. 즉 어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노푸르다라는 단어는 높다하고 푸르다인데 이 높에 보면 얘가 어감만 나와 있잖아요. 어미는 없고 이럴 때 우리는 이 단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사에 플러스 체언의 형태. 예를 들어서 부술비, 즉 부술은 부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부슬부슬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쳐보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애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성어, 의태어는 다 부사예요. 즉 부슬부슬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잖아요. 따라서 부술은 부사, 그리고 비는 명사. 이렇게 부사와 체언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니면 다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15번. 자, 이곳은 이른바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에 있다 해서 일단은 이른바부터 볼게요. 이른바면 이르다, 알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르다. 품사는 뭐 동사. 거기에 뭐가 붙었다?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다. 거기에 또 뭐가 붙은 거다? 바. 바라는 건 뭐다? 의존명사. 즉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합성이 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 됐죠? 그 다음 이른바라는 건 품사가 뭘까요? 이거 부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즉 이른바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동 가능해요. 이곳은 이른바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다도 가능하지만 이른바 이곳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다라고 해서 이른바를 맨 앞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부사를 뭐라 부른다? 문장부사라고 부른다. 즉 이른바는 문장부사입니다. 즉 어가는 동사지만 그 합성된 그 단어는 부사고요. 그 다음 감싼, 감다에 뭐가 붙었다? 싸다. 됐지요? 그럼 감싸는 동사. 그런데 뭐가 없다? 어미가 없다. 그 다음 싸다 동사. 됐죠? 그래서 무슨 합성어? 비동사적 합성어. 이유는 어미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감싸다 그러면 품사는 뭐다? 동사. 이렇게 되고요. 집행부가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을 세웠다. 바로 잡다. 그랬으니까 얘는 부사. 왜냐하면 용언을 꾸며주니까. 잡다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동사. 됐죠? 그럼 얘는 통사적, 비통사적.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는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다는 동사. 그 다음 건널목, 건너다, 건너다 품사, 동사. 얘 뭐가 붙었다? 리을, 어미가 나와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목, 그러면 길목 할 때 목이니까 명사. 따라서 얘는 어미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 됐죠? 그럼 건널목, 품사는 명사.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자, 어근의 배열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맞습니까? 아니오잖아요. 즉 비통사적 합성어를 찾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 A에 들어가는 건 니은. 됐죠? 그 다음 합성어의 품사와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의 품사가 일치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 기억. 그렇죠? 기억 같은 거는 일치하지 않아요. 이른바는 부사인데 뒤에 있는 건 이게 명사잖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 니은 기억 순으로 나와 있는 3번.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